저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불행한 경우는 딱 요 케이스라고 봐요. 돈으로만 행복감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영원한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행복감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구만 남게 되는. 오늘 주제는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편입니다. 네, 9번째.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팔게 될 것이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의 기본은 저는 번 것보다 적게 써야 된다. 한마디로 네. 소득보다 소비가 낮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결국에는 좀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10억을 연간 돈을 버는데 10억이요? 네, 만약에 근데 부럽다.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의 돈을 썼다라고 네.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번 걸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네, 2억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네. 번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벌긴 했지만 결국엔 이 사람 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만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00만 원을 벌든 100억을 벌든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번 것보다는 이제 적게 써야지만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1억을 버는 뭐 그 나름 이제 고액 연봉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만약에 이제 연간 1억을 계속 쓴다. 네.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럼 사실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안 맞죠.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1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네. 1억을 내가 다 쓰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부자가 될 확률은 저는 0%.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표님 말씀하신 네. 재테크의 기본 절대 원칙은 가소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소득보다 낮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뭐 나중에 뭐 노후가 됐을 네. 때도 내가 이제 원치 않게 좀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든지 네. 뭐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해서도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돈에 약간 좀 쪼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대표님은 소비 왠지 네. 약간 네. 짱돌이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과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소비, 남들한테 네. 보이기 위한 소비 이런 것들은 네. 저는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창업하고 나서 네. 이제 좀 미팅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이제 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들은 시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확인하기가 네.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시간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5,000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15,000원짜리. 수험생. 그 수험생 운동할 시계. 때 쓰는 게 수험생 시계. 있거든요. 근데 딱 차고 미팅을 네.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내가 좀 민망하거나 이제 네. 손목이 좀 부끄러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4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근데 4만 원짜리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분이 이제 1,000만 원짜리를 차고 있던 2천만 원짜리 차고 네. 있던 저는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냥 시계 잘 가네. 네, 뭐 네. 내가 뭐 확인할 수 있네. 그리고 네. 4만 원처럼만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네. 시계 없으신데요? 네, 시계 안 찾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확인이 필요할 때만 차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손목에 뭐 차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네. 혹시 귀걸이나 이런 것도 잘 못 하지 않으세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뭐든. 예, 저는 뭔가 걸치는 것도 되게 싫어요. 저랑 성향이 똑같으시네. 네. 저 사실 안경 끼는 것도 너무 싫거든요. 네. 계속 의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네. 눈이 안 좋아서 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사실 반지, 뭐 네. 시계. 그렇죠. 저도 뭐 반지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랑 네. 같은 분 만나서 반갑네요. 그러면 소비는 뭐 네.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물욕, 그러니까 보이는 소비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에 등록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는 소비는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장 내지는 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즐겨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여지는 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네. 것들. 자, 혹시 그럼 뭐 지금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자녀를 두고 야, 있고요. 그럼 자녀분이 두 명인 거잖아요. 네, 자산운용사 대표님은 네, 자녀한테 왠지 경제 교육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경제 교육을 사실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전혀요? 네. 왜요?
경제 교육은 딱 하나 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과소비하지 않는 것들. 예. 그것도 왜냐면은, 교육이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아까 뭐 재테크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네. 내가 버는 거보다 적게 쓰는 거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부모가 이제 과소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아이도 좀 닮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경제 교육은 딱 하나예요. 뭐? 애들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 예, 그리고 통장에 자기가 용돈을 쓰고 남는 것을 이제 저축을 하면서 그 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 그거 정도가 저는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내지는 재테크에 대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사실 가장 전문 분야는 주식 네.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분의 주식 네. 투자는 또 어떻게 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네. 아예 교육을 안 시킬 생각이에요. 주식 오. 교육을. 왜냐면은 주식이란 부분이 이제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노동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네. 느낄 수 있는 기쁨 같은 맞아, 것들이 맞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쉽게 벌거나 네. 어떤 돈의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아이가 뭐 1억을 벌었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을 안 해도 네. 내가 1억을 벌 수 있네? 일단 예. 학교 공부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직장을 갖기 싫어지는 거죠. 약간 굉장히 내가 많은 직장을- 것들이 예. 무의미해질 것 네, 같긴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를 좀 낮게 본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워렌 버핏이 될 필요는 없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투자 경험을 쌓고 했던 부분이 어떤 돈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저는 그냥 그 남들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네. 저는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음.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알려주는 네. 게 좋다. 이렇게 이 보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김 작가 TV가 이제 재테크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구독자 한 75만쯤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 주변을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참 노동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에 반면 이제 재테크 시대가 되면서 돈의 네. 가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약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가 S 기업에 다니는데 네.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요즘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루 며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번 거예요. 아. 연봉 1억이라 해봤자 사실 한 달에 들어온 거는 세금 떼고 다 떼고 하면 거의 이제 절반 한 정도가 600 정도거든요. 날아가죠. 600은 많지만 자기가 네. 비트코인 잠깐 투자해서 본 것보다는 너무 그쵸? 작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회사 생활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주변에도 그런 게 너무 네. 많고. 네. 야,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을 손해 본다든지,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니 그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본인이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은 사실 두 가지 달릴 수가 있겠죠. 직장 그렇죠. 생활도 있고 사실 이제 돈도 잃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몰입되거나 뭐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뭐 거기에만 신경이 다 쓰이면서 그리고 또 막 자잘한 매매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벌기 어렵지 않나, 어려운 환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사실 투자에도 그 안정적인 네.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재테크 넘어가는 네. 피 같은 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이 좋을 때야 사실 돈을 벌지만 그러니까 롱텀하게 봤을 때는 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중은 저는 네. 뭐 한 1% 미만,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한 5% 10%.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 확률이 상당 부분은 해당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10번째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하게 된다. 네. 굉장히 좀 뭔가 잔인한 말 같기도 하고 네, 어떤 의미인 건지.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부분은 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많이 등 떠밀려서 사실 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자본주의 속성상 저는
자산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을 못 갖고 있어서 자산을 못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뭐 속된 말로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중산층에서 그냥 하층민으로 좀 전락해버리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여야 된다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구조를 못 만들어 놓으면은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 5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마음 편하게 음. 소비 생활 내지는 뭐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돼야지만이 좀 더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재밌어서 좋아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약간 사이드 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싫어서 관둬야 돼. 그러면은 그 사이드 머니가 있으면 관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관둘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뭐 그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돈을 네. 버는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네. 본인에게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 네, 그러면 그쵸. 본인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면 결국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은 경제적 자유는 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게 경제적 자유인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뭐 소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내가 정말 그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가 이제 돈에 이제 얽매여서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 정말 그 의지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의 이제 그 가장 큰 좋은 점은 그러니까 시간의 확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노년에 뭐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네.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선택의 옵션이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게 내가 그냥 재밌어서 뭐 내가 그 시간이 있어서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발전을 위해서 일 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소유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내 시간의 소유권이 이제 고용주한테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얽매여서 내 시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의 확보, 그렇죠.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그 오전 9시부터 6시 그 9 to 6 네, 그 시간 회사에 이제 있는다라는 조건, 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네. 그거를 막귀환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이 아무래도 많으시잖아요. 자성윤수 대표님이니까요.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그분들은 네. 언제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언제 좀 행복하지 않아 보이세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행복해 보여요. 대부분 행복해 네. 보인다라는 네. 게 진짜 행복하다는 건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좀 네. 어린 나이에 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좀 사고의 틀이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부자가 된 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자신만의 세계가 네. 있고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명령이나 뭐 네. 이렇게 지시를 따르기 싫고 그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옳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냥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이거에 대해서 행복감이 되게 높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쵸, 괴로운 그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뭐 약간은 젊어서 부자가 된 분들은 뭐 그런 약간은 성격적인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 네. 행복감 높아 보이시더라고요. 높아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나는 네. 부자가 될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단 1분도 의심해 본 적 없다. 네. 자, 이거 혹시나 오해하실 분 계신 게 이게 대표님의 멘트가 아니라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제 문장인 겁니다. 얘기들이고요. 자, 요거 어떤 말인 건가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멋있어 보였어요. 이 어. 얘기를 듣고서 자기 확신이 되게
네. 강한 분이구나 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40대 부자가 되나 50대 부자가 되나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뭐 저는 여전히 뭐 어렸을 때도 저도 사실 그렇긴 했어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30대 때 막 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뭐 돈 많이 벌 건데 뭐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뭐 그냥 열심히 내 능력치를 개발시키면 되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약간 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자가 돼야 된다는 뭔가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요즘 같아요. 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20대 중후반, 뭐 30대 초반, 뭐 요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제 창업에 다 뛰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빨리 이제 뭐 그 성공시켜서 내가 빨리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뭐 40대, 50대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들의 평균 나이가 4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30대도 있긴 하겠죠. 20대도 있겠죠. 네. 근데 그만큼 성공 확률은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직장 생활이 좀 무의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좀 리스크가 좀 적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들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그게 포텐셜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서두름을 유튜브라든가 여러 요즘에 강좌들도 보면 젊으신 분들이 뭐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뭐 창업이든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공유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차를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좀 부러워하는 것들의 시선이 약간 생기는 구조가 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사실 예전에는 이게 돈을 벌려면 회사 생활에서 좀 임원 좀 돼야지 많은 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엔 특히 이런 유튜브든 여러 가지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스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젊은 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수라는 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걸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저는 뭐 경험이 쌓였을 때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네. 너무 빠르게 뭐 부자가 되려고 무리한 투자하다가 혹시 뭐 망가진 사례를 실제 본 적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망가진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강한 자기 확신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 약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투자에 약간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건 다 성공해.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확 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라고 투자를 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패라는 부분이 과거의 성공 사례 그리고 그 성공 사례에 대한 얼마만큼 내가 몰입되어 있고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내가 성공 어떤 그 케이스가 이제는 안 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야,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강한 자기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파트에서 오렌 버핏 멘트 나는 부자 될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단 1분도 의심해 본 적 없다. 요것 또한 강한 자기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강한 자기 확신은 조금 더 협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과도한 그 확신과 과도한 배팅을 통해서 이제 실패하는 거는 약간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자, 12번째.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야, 갑자기 이제 투자, 뭐 성공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은 기승전 사랑의 A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인들은 그러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든
돈이 채워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내가 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내가 못 쓸 수 있는 부분을 사고 네. 뭐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을 벌었고 100억을 벌면은 분명히 행복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행복감이 결국에는 적응을 게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벌면 되게 기분 좋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내가 옛날부터 10억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극이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억이 되면은 또 자극을 얻겠죠. 아, 나 네. 10억밖에 없었는데 이제 100억을 벌었네. 근데 네. 이제 100억을 벌게 되면은 이제 또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1000억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죠. 아, 나는 1000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끝없는 순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으로 행복감을 찾는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구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불행한 경우는 딱 요 케이스라고 봐요. 돈으로만 행복감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영원한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행복감을 찾을 수도 없다. 돈이 제1 네. 가치가 될 수 네, 없다라는 네. 뜻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그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네. 감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네. 되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 가면서 굉장히 그렇죠. 가장 큰 자극 내지는 뭐 약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버핏도 이제 돈보다는 결국에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나를 이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그쵸. 부분들의 감정을 느껴야지만이 네. 그 돈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이제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가장 큰 자극, 좋은 네. 자극에서 이제 인간 관계라면, 네. 사람이라면 어쨌든 관계를 할 땐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네.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어느 정도의 돈은 네. 기본적인 건 좀 필요한 그렇죠. 그게 거고. 이제 분명히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그게 일정 부분 넘어서면은 사실 이제 그 행복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거나 굉장히 네.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야, 아까 대표님이 이제 연봉이 뭐 10억, 100억이 네.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극을 느끼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적응하고 또 위를 네. 본다 했는데 네. 야,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뭐 그런 거 아직은 느끼지 못해가지고요. 대표님이 하신 네. 말씀의 의미는 이해했는데 네. 요즘 어쨌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진짜 지금은 재테크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점에 가도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이 너무 열풍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대표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쪽을 쳐다보려고 해도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네. 좋은 말 해도 우리가 그걸 따르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술 네. 마시지 말라고 하지만 술을 안 마시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좀 그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좋은 조언이라든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그러니까 짧게 보지 않고 이제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재테크 열풍이 되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너무 좀 등한시되거나 너무 이제 소외되거나 주식 투자하면은 약간은 좀 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쵸. 좀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양지로 끌어올 때까지는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에서 또 큰 손실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다시 음지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역시 주식은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뭐 끝없는 악순환 내지는 좋은 기회를 좀 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치지 않고 좀 오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예, 된다. 투자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 아. 왜냐면 내가 투자에 적합한지 그리고 네. 이제 투자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네. 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를 하면서 뭐 성과는 나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여기서 시간을 쏟고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네. 투자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 투자 방법이 지금 옳은지 네.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워렌 버핏의 이제 12가지 명언을 네.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셨죠. 네, 네. 전에 VIP 자산운용에서 CIO 투자 책임자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큰 자산을 네.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잠깐 내려두고 네. 대표님의 네. 성공 투자 뭐 네. 팁 네. 한 가지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항상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종이나 이제 변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건 없어요. 항상 변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화를 누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가 주식시장의 그냥 핵심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그 변화 요인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 발자국만 빨리 움직여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들보다 빨리 그거를 보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네요. 네, 부지런하고 계속해서 들춰봐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이제 벌써 말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 네.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 김 작가님이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펀더멘털에 집중한.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내려두면은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경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